2025년 6월 1일 서울 강남. 저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이 빌딩의 주차관리원으로 첫 출근했어요. 낡은 운동화에 허름한 청소복. 누가 봐도 가난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30층짜리 오피스텔 빌딩의 주인이라는 걸요. 건물 가치만 800억 원이 넘는 빌딩의 주인 말이에요. 김순희 씨, 여기 담배꽁초 왜 안 치웠어요? 이강민이 또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65세 나이에 바닥에 무릎 꿇고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빨리 해요. 근무 시간에 쉬면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무례했어요. 마치 제가 사람도 아닌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강민은 전혀 몰랐어요.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왜 800억 빌딩 주인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했을까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제 사무실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관리비가 너무 비싸요.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소장이 갑질해요. 저는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는 박철수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박 대표, 우리 빌딩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민원은 왜 이렇게 많아요? 박 대표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그렇게 저는 주차관리원으로 위장 취업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박 대표만 알고 있었죠. 첫 출근 날 이강민 소장이 저를 맞았어요. 김순희 씨,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 30분. 12시간이요? 주차관리원은 그게 기본이에요. 싫으면 그만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한 젊은 여직원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수진. 10년 전 제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준 학생 이름도 정수진이었거든요. 설마 그 아이일까? 할머니, 힘드시죠?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커피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이는 자판기로 달려가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왔어요. 이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소장님이 좀 무섭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저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또 나타났어요. 할머니, 편의점 김밥만 드세요? 응, 괜찮아. 안 돼요. 제가 도시락 하나 더 샀어요. 같이 드세요.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쳤어요. 정말 푸짐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 씨. 할머니, 여기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오늘 첫날이야. 첫날이세요? 그럼 더 힘드셨겠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여기 일한 지는 오래됐어요? 1년 됐어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10년 전 제가 장학금을 준 학생이 2020년에 대학 입학했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졸업했겠네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한국대 경영학과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장학금 준 학생도 한국대 경영학과였어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4년 전에요. 누가 줬어요? 익명이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찾고 싶은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0년 전 제가 도와준 그 학생이었습니다. 정수진. 부모 없는 고아였던 그 아이. 제가 4년간 8천만 원을 지원했던 학생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이강민과 최영숙 부소장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소장님, 이번 달 관리비 얼마 모았어요? 5천만 원. 그 중에 우리 몫은 500만 원씩.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르죠? 당연하지. 관리비 항목 조작했어. 아무도 몰라.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횡령이었습니다. 제 빌딩에서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2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 이강민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 둘째, 착한 직원 수진이가 10년 전 내가 도운 학생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요. 오전 9시, 저는 지하 3층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진, 이게 뭐야? 이강민의 고함 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관리실에 도착하니 이강민이 서류를 수진이 얼굴에 던지고 있었어요. 입주민 민원이 또 들어왔어. 내가 처리한 건 또 문제 생겼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 없었는데요. 문제 없었다고? 그럼 이 민원은 뭐야? 수진이는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소장님, 이건 제가 처리한 건이 아닌데요. 날짜 보세요. 뭐? 말대꾸야? 순간 이강민이 수진이 뺨을 때린 것처럼 손을 들었어요. 저는 뛰어들어가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 달 월급 20만 원 깎을 거야. 그리고 말이야. 이강민이 수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너 왜 주차관리 할머니랑 친해? 할머니가 좋으신 분이셔서요. 좋은 분? 주차관리원이잖아.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래 사람이야. 저는 복도 구석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래 사람이라니. 하지만 할머니도 사람인데요. 수진이가 용기 내어 말했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아니에요. 그냥, 됐어. 정수진, 너 다음 주까지만 일해. 그 후엔 해고야.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해고요? 왜요? 왜긴 왜야. 일 못하고 주차관리원이랑 친하고 말대꾸하고 이유 충분해.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안 돼. 결정했어. 수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래 따라 올라갔어요. 수진아, 할머니, 저 해고됐어요.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월세도 내야 하고 고아원 동생들한테 보낼 돈도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수진이가 고아원 동생들을 돕고 있다는 걸요. 고아원 동생들? 네. 제가 자란 고아원에 아직도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요. 제가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도와야죠.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이 착한 아이가 자기도 힘든데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아, 걱정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할머니도 주차 관리원이잖아요.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수진아,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박 대표에게 전화했어요. 박 대표,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네, 회장님. 이강민의 횡령 증거, 갑질 CCTV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 입주민 회의에 소집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2025년 7월 10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마지막 근무일 전날이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10년 전 장학금 지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장학금 지급 영수증. 정수진 2020년 한국대 경영학과. 그래, 내가 받은 장학금. 할머니가 저한테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 10년 전에 할머니가 익명으로 너한테 4년 전액 장학금을 줬어. 왜요? 왜 저한테요? 10년 전 2015년 봄이었어요. 신문을 읽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 전교 1등으로 한국대 합격.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5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하지만 꿈을 잃지 않고 한국대에 합격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어요. 정수진 학생은 4년간 약 8천만 원의 등록금이 필요하지만 갈 곳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할 예정이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바로 결정했어요.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 다음 날 저는 고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정수진 학생 장학금을 제가 대고 싶어요.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4년이면 8천만 원인데. 괜찮아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왜요? 제가 누군지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그냥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4년간 매년 2천만 원씩 수진이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수진이는 제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2020년 수진이의 입학식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잘 됐어. 꿈을 이룬 거야. 2024년 수진이의 졸업식. 저는 또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역시 혼자였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잘 자랐네.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 거야. 그리고 올해 2025년 수진이가 제 빌딩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운명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할머니가 제 은인이셨어요. 평생 찾고 싶었는데 수진이는 제게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 나왔어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래.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또 다른 걸 말해줄게. 뭔데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빌딩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이 빌딩 주인이 할머니야. 수진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이 빌딩이 800억짜리 빌딩인데. 그래. 할머니가 주인이야. 일부러 주차관리원으로 위장한 거야. 왜요? 이 빌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강민이 횡령하고 있더라. 수진이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일부러. 응. 3개월간 증거를 모았어. 이강민의 갑질, 횡령 다 기록했어. 언제 밝히실 거예요? 내일 전 입주민 회의가 있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그냥 보기만 해. 할머니가 다 할 거야. 수진아, 너는 할머니의 손녀나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2025년 7월 11일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이 모든 걸 끝낼 날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옷을 골랐습니다. 주차관리원 복장이 아니라 정장이었어요. 검은색 정장, 흰 블라우스, 단정한 구두. 평소의 제 모습이었죠. 오늘 모든 게 끝나. 박 대표에게 전화했어요. 박 대표, 준비 다 됐어요? 네, 회장님. 모든 증거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강민의 횡령 증거는 5년간 6억 원 횡령한 증거, 허위 관리비 내역서, 계좌 이체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갑질 영상은 CCTV 30건, 녹음 20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십시해 봅시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65세 할머니가 아니라 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평소처럼 낡은 청소복을 입고 빌딩에 도착했어요. 마지막으로 주차관리원 행세를 하는 날이었죠. 김순희 씨, 오늘 회의 있으니까 주차장 청소 빨리 끝내요. 이강민이 내려와서 소리쳤어요. 그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날이었죠. 오전 9시 30분, 저는 화장실에서 청소복을 벗었어요. 안에 입고 있던 정장이 드러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주차관리 할머니가 아니라 빌딩 주인 김순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입주민 200명, 관리실 직원 15명, 청소 직원 20명, 경비 10명,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의래? 빌딩 주인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데? 빌딩 주인이 누구야? 한 번도 못 봤는데. 입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2층 VIP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도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박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빌딩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빌딩 주인은 어디 있어요? 한 입주민이 물어봤어요. 곧 오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 대표가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첫 번째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이 저에게 소리치는 장면이었어요. 주차관리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도 해야죠. 나이 많은 사람은 일이 느려. 입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이강민이 수진이를 괴롭히는 장면. 정수진, 이번 달 월급 50만 원 깎을 거야. 너 다음 주까지만 일해. 그 후엔 해고야. 수진이는 객석에서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 번째 영상.
결정타였습니다. 이강민과 최영숙의 대화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소장님, 이번 달 관리비 얼마 모았어요? 5천만 원. 우리 목 각각 500만 원씩. 주민들은 모르죠? 당연하지. 관리비 항목 조작했어. 아무도 몰라. 순간 로비가 완전히 술렁였어요. 뭐야? 관리비 횡령? 우리 돈을 저렇게 빼돌렸다고? 5년간 6억이라고 했잖아. 입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VIP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려갈 시간이야. 이제 빌딩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 대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어요. 65세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김순희입니다. 이 빌딩의 주인입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주차관리 할머니 아니야? 빌딩 주인이라고? 800억짜리 빌딩 주인이? 입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강민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65세 할머니가 주차관리원 복장을 하고 있으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제 빌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이강민을 바라봤어요. 이강민 소장과 최영숙 부소장은 5년간 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이강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 대표가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허위 관리비 내역서, 계좌 이체 기록, 5년치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강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은 3개월간 저를 매일 무시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일이 느리다. 주차관리원은 아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건 저도 아래 사람이었나요? 이 빌딩 주인도요? 이강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직원 갑질.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정수진 직원. 일어서 주세요.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이 직원은 제가 3개월간 지켜본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직원들이 저를 무시할 때 이 직원만 저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제가 힘들 때 커피를 사주고 점심을 같이 먹어줬습니다. 입주민들이 수진이를 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강민 소장이 이 직원을 괴롭혔습니다. 월급을 깎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왜였을까요? 저는 이강민을 바라봤어요. 저 주차관리 할머니와 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맙소사. 입주민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강민 소장. 네. 당신은 주차관리원은 아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저도 아래 사람이었나요? 이강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이강민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최영숙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개월 전 제가 주차관리원으로 왔을 때 용서해 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당신들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저랑 친하다는 이유로 월급 갖고 해고하려 할 때 수진이한테 용서 구했나요? 이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박 대표를 봤어요. 박 대표 발표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이강민 소장과 최영숙 부소장은 즉시 해고됩니다. 그리고 횡령건으로 형사 고발합니다. 안 돼요. 제발. 이강민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수진 직원은 오늘부로 관리소장으로 승진합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수진 직원과 제 이야기입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10년 전, 2015년이었어요. 저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신문 기사가 나타났어요. 부모 잃은 고아, 전교 1등으로 한국대 합격. 입주민들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게 수진이었어요. 5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도 꿈을 잃지 않은 아이. 수진이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갈 곳이 없었죠. 스크린에 수진이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나타났어요.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수진이.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할머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익명으로 수진이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8천만 원이었어요. 맙소사. 입주민들이 감탄했어요. 수진이는 그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2024년에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수진이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뭘 했는지. 모두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30만 원을 보냈어요. 자기도 힘든데 다른 아이들을 도운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입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제 빌딩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요. 저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은인이신 줄. 수진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요. 저는 주차관리원으로, 수진이는 관리실 직원으로.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3개월간 저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10년 전 제가 도운 학생인 줄이요. 수진이도 몰랐고요. 저를 그냥 주차관리 할머니로만 알았죠. 할머니, 저는 평생 은인을 찾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은인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커피를 사주고 밥을 같이 먹어주신 그 할머니가 제 은인이셨어요. 입주민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코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10년 동안 찾았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언젠가 은인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이제 찾았잖아. 네. 이제 찾았어요.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저도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못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입주민 300명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한 입주민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결국 3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승리구나.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이긴 거구나.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꿈이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한 분이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저를 바라봤어요. 바로 이 할머니셨어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익명으로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났어요. 운명처럼요. 할머니는 제게 2번 인생을 주셨어요. 한 번은 10년 전 장학금으로, 한 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 데가 없이 남을 돕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입주민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저도 다짐합니다.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 빌딩의 소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잘했어, 우리 손녀. 감사합니다, 할머니. 1년 후, 2026년 6월 1일. 저와 수진이는 함께 빌딩을 방문했어요. 1년 전 제가 주차관리원으로 들어간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직원도, 입주민도, 방문객도 모두 소중합니다. 수진이가 만든 간판이었어요. 할머니, 1년이 지났어요. 그러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우리는 직원 식당으로 갔어요. 의사, 간호사, 관리직, 청소직 모두 섞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 소장님, 같이 앉아도 돼요? 한 청소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는 청소 아주머니 옆에 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1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진이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우리는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수진이가 자란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그래, 좋은 곳이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어요. 장난감, 옷, 책, 그리고 장학금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원장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몰라요. 이분이 바로 수진 언니한테 장학금 주신 할머니셔. 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고아원에 매년 1억 원씩 지원하신대. 정말요? 그래. 너희들 모두 대학 갈 수 있어.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도 너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6월 1일. 1년이 지났다. 주차관리원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꿨다. 이강민은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다. 수진이는 훌륭한 소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손녀를 얻었다. 이게 인생의 진짜 승리다. 돈도 중요하고 복수도 달콤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저는 일기를 덮고
수진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수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할머니 인생에 와줘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